찬조 출연을 누가 했느냐? 홍준표가 했죠. 홍준표가. 그 홍준표가 이준석이하고 윤석열이하고 사이에 다리를 놔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연극에 관해서 홍준표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설명을 한 거죠. 요리 하는데 실리는 윤석열이가 챙겨가시고 얼굴 세워주기는 김종인이하고 이준석이 얼굴은 세워주는 걸로 하고, 그래서 그 찾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불러오는 걸로 하자. 아이고, 참 이럴 때마다 여러분. 윤석열이가 형식은 갖춰주는데 실질적인 것은 하나도 양보한 것이 없는 그런 입장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그 김종인이 마찬가지고, 김종인이가 원했던 거, 김병준이 보기 싫다, 김한길이 보기 싫다, 안철수는 아직 안 된 거지만은 또 뭐 누굽니까, 장제원이는 나갔죠. 그럼 조금 자녀에 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그는 사퇴를 한 것이고, 그 외의 거는 윤석열이가 거의 들어준 게 없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마찬가지고, 그 이수정 교수입니까? 그 교수 자기가 뭐 공동선대위원장 하는 거 반대했다는 거 하고, 그 윤석열이 최측근들 어떻게 뭐 정리를 하라 마라 이렇게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도 윤석열이가 들어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면만 세워준 거예요.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 언론에서는 윤석열이를 까내리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러니까 언론은 그런 측면을 부각을 한 거예요.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해석이. 사실보다 어떤 때는 해석이 중요할 수가 있어요. 사실보다도 어떤 때는 사실에 대한 해석이 잘못돼 가지고 사실이 왜곡될 때가 있거든요. 이 언론이 지금 사실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준석이가 이긴 것처럼 해서 방향을 계속 잡아서 어제도 계속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근데 이게 이준석이가 이긴 게임이 아닙니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11월 5일입니까? 그때부터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계속 김종인이는 정권 타령을 했죠. 정권.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가긴 가는데 정권을 달라. 그렇게 하면서 김종인이를 배제시키고 김한길이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 조건을 내세웠단 말입니다. 근데 앞으로 두고 볼 일이지만 뭐 윤석열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속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생각하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윤석열이가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계속 공석으로 해뒀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문을 안 닫아뒀거든.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김종인이 오시라 이 말이에요. 오시는데 정권은 안 된다. 윤석열이가 싫어하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그 과정에 있어서도 오픈되는 것도 싫어하는 거고, 지금 그렇게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김종인이가 얻은 것도 없고 윤석열이가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윤석열이가 허리를 숙이는 식으로, 실질적인 것은 윤석열이가 다 얻고 있는데, 예? 윤석열이가 모양새는 내가 허리를 숙여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번에 이 일이 마무리된 거예요. 한 달 동안의 일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걸 보고 나면은 쭉 지나왔는데 리와인드 해가지고 다시 돌려가지고 어느 시점에 그 전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드라마 이럴 때도 보면은. 그래서 반전을 탁 알려주는 거죠. 반전을 꾀하는.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게 하지 않습니까? 반전의 미가 있어야 되니까. 영화도 예고편이 있고 본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고편에 너무 많은 걸 다 알려주면은 본편 본 사람들이 반전이 없어가지고 뭐 예고편에 있는 내용 그대로더라 이러면서 리뷰가 별로 안 좋아요. 리뷰가 평이 별로 안 좋아.
참 그러니까 예고편이라는 것도 너무 많이 이렇게 다 알려주면 안 돼. 그러니까 보고 와서 사람들이 뭐 그 자기가 영화 2번 본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저도 이 유튜브를 하면서 앞부분에 조금 미리 보기를 해가지고 15초에서 길 때는 40초까지 제가 미리 보기를 조금 해서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뭐 듣는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앞에 들은 걸 또 한 번 더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이게 참 그렇거든요. 그래 제가 앞에 부분만 듣고 나가도 내가 하고 싶은 내용들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길게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 보면은 평균 몇 분 본다 이렇게 많이 안 들으시지만은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 제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유튜브에서 돼 있으니까 앞부분만 보고 어떤 때는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나가더라도 상관이 없도록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할 때가 있는데 영화도 그렇고 어떤 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예고편하고 같은데 사실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예? 예고편하고 다른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지금까지 쭉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돌려서 그 사이 지점에 뭔가 뒤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예측과 다른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번에 11월 30일부터 말이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박 4일이죠. 이 드라마 같은 일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누군가 기획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제일 의심받는 사람은 김종인이겠죠. 혹시 보이지 않지만 유승민이도 그 역할을 했을까? 이 각본을 적는데 말이죠. 역할을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고 이준석이는 이 각본을 쓰는데 자기는 과연 주연이다. 조연은 아니고 주연이 되겠죠. 주연으로서 이 배우 역할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목적은 이런 거죠. 김종인이 모시기 그렇게 하고 이준석이 체면 세우기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당무 우선권을 갖다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그리고 내 사람 심기 위해서 말이죠. 자기 사람을 선대위에 심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사권을 노리고 윤석열이의 인사권 그리고 그 총괄선대위원장이 김종인이 돼가지고 인사권을 장악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것은 계획했다 하더라도 실패한 걸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김종인 모시기는 뭐 모실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리 비워놨는데 항상 총괄선대위원장 언제든지 오실 수 있으면 오시라고 자리 비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우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야 윤석열이를 대통령을 만들어가지고 정권 교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꼴 보기 싫은 인간이 둘이나 그 와가지고 말이죠. 선거 대책위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꼴을 말이죠. 언론에 놓고 하는 꼴을 어찌 볼까. 저도 막 지금 고민입니다만 한편으로. 그렇지만은 이들이 각본을 쓰고 연출을 하고 배우가 돼가지고 말이죠. 한 이 연극은 그들의 뜻대로 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게 보면은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일을 보면은 윤석열이가 거의 양보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세워놓았던 김병준을 갖다가 사퇴를 시킬 겁니까? 김종인이가 와가지고 그런 권한이 없거든. 그런 권한을 윤석열이가 안 줄 겁니다. 절대적으로. 저는 그리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또 이준석이가 요구했던 뭐 윤석열이 핵심 관계자 물러나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할 수 없어요. 이수정 교수인가 그것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오면 안 된다 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 될 겁니다. 자기 면만 세우고 끝이나 난 쿠데타다. 나는 이거 실패한 쿠데타로 보는 거예요. 실패한 쿠데타. 이준석이가 이긴 게 아니고 이준석이가 그리고 김종인이가 윤석열이가 12월 6일 날에 딱 날짜를 박아둔 거 아닙니까? 선대위 출범한다.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딱 일주일, 월요일 날 계획을, 지금까지 물론 계획을 했겠지만은, 월요일 날 이렇게 하자고 서로 의논이 다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월화 기간 동안에 일주일 딱 남은 시기거든요. 일주일 남으니까, 이준석이하고 김종인이하고 마음이 쫓기는 거예요. 김종인은 몸이 달아있고 하고 싶어가지고 벌써 그게 증거 아닙니까? 그 윤석열이 그 고문들하고 밥 먹으러 갔을 때 말이죠. 그게 옆방에 와가지고 얼쩡거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면서 윤석열이가 와서 먼저 인사하고 윤석열이가 찾아가는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거기 우연히 그리 만날 리도 없고,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우연이 됩니까? 다 설계지. 국민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우연이라고 하면 국민을 우롱하는 거지. 갖고 노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구태 정치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작전을 짜가지고 말이죠. 연출을 해가지고, 저것끼리 설계를 해가지고, 국민이 바보 등신도 아닌데, 보면 뻔히, 막 전에, 저도, 김종인이 그거 할 때도 말이지. 저러다가 또 전격적으로 뭐 한다 싶은 거 옛날에 그리 다 했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참. 그 똑같이 하니까 참 지겹습니다. 참 실망시키는 법이 없어요. 나쁜 의미로. 그래서 화요일 날에 저녁에 6시 반부터 술자리를 가지고 이제 배우들을 모은 거죠. 일종의 그 지나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그게 끝나고 나면 연극이나 영화가 끝나고 나면 밑에 그게 붙잖아요. 출연진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주연이 누구고 조연이 누구고 찬조 출연은 누가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가 하고 연출은 누가 하고 각본이 시나리오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화요일 날 그때 식사 먹고 막 6시 반부터 폭탄주 먹었다고 저끼리 그것도 일종의 연출일 가능성이 많지. 지금 돌아보면은. 아이고 참 추잡스럽다 그죠. 그래가지고 술 먹고 말이죠. 그 문자 보내고 말이지. 그런까지 서로 설계를 했을 수 있어요. 설계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열정해. 초선 의원 그 5명은. 그렇게 하고 당 원로 고문 있잖아요. 한 20여 명. 이런 분들도 지나가는 사람이고 다 배우들인데 비중이 조금 약한 배우들. 그렇게 하고 찬조 출연을 누가 했느냐. 홍준표가 했죠. 홍준표가. 네, 참 홍준표가 여기서 참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홍준표가 이준석이하고 윤석열이하고 사이에 다리를 놔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연극에 관해서 홍준표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설명을 한 거죠. 요리 하는데 실리는 윤석열이가 챙겨가시고 얼굴 세워주기는 김종인이하고 그 누굽니까? 이준석이 얼굴은 세워주는 걸로 하고 그래서 그 찾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불러오는 걸로 하자. 아이고 참 이럴 때마다 여러분 김무성이 옛날에 도장 갖고 나르샤 해가지고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만약에 말아먹었다 하면은 그 이준석이 책임인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석 달 남겨놓고 많이 남아있으니까 시간이 다행인 거죠. 다음에 또 이런 짓거리 할까 싶어가지고 선거 얼마 안 놔두고 말이죠. 골치 아픕니다. 이런 것들을 참 정리를 다 해야 되는데 우파의 우환이죠. 이런 짓거리 하는 것 자체가 말이에요. 각본 써가지고 시나리오 해가지고 그 배우들 모집하고 찬조 출연시키고 말이죠. 홍준표 찬조 출연시키고 그렇잖아요. 조연이 윤석열이가 된 것처럼 주연은 이준석이 제일 스포트라이트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언론의 관심을. 관심병이 제일 심하니까 관심병이 막 심하니까 중2병 말기입니다. 말기. 이거 불치병이고 우지 해보도 못해요. 그냥 뭐 눌러서 가는 거죠. 눌러서 가는 그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처럼 화가 나가지고 처음에는 그래 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화낼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화내야 되는 게 김종인입니다. 김종인이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된 게 하나도 없거든. 이준석이 역시 마찬가지고 개고생 해가지고 말이죠. 실질적인 건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실리는 명분만 챙겨둔 거예요. 자기 면만 겨우 세워가지고 김종인이도 들어온 겁니다. 이준석이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윤석열이가 조금 쇼를 해가지고 면을 세워준 거예요. 울산까지 차를 몰고 가서. 그것밖에 없어요. 윤석열이가 가만 놔뒀지 않습니까? 금요일까지 놔뒀지 않습니까? 그럼 토요일 주일날 뭘 할 수 있겠어요? 기자들 오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윤석열이가 딱 가만히 있으면 끝난 거예요. 월요일날 선대위 출범해버리면 뒤에 합류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윤석열이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다 인선했거든요. 밑에 본부장급입니까? 이런 사람들, 실무자들 인선을 윤석열이가 거의 다 했단 말입니다. 지금 총괄선대위원장 온다 하더라도 지금 해놓은 인사는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조건을 윤석열이가 걸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하고 더 했다고 하면은 안철수를 앞으로 데리고 올 건데, 안철수에 대해서도 그 비토하지 마라, 그리고 안철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라, 그 이준석이하고 그 김종인이에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윤석열이로서는 홍준표도 지금까지 등을 돌리고 있었는데 얻게 됐으니까, 이번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만나서 3시간 반을 식사를 했으니까 앙금이 풀렸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홍준표하고 윤석열이 관계에서 그것도 윤석열이로서는 엄청나게 크게 얻은 거죠. 홍준표라는 사람이 실제로 중요하고, 지금 이 방국에 안철수가 중요하잖아요. 안철수하고 홍준표가 중요한데, 아마도 제 생각은 그래요. 윤석열이가 그 조건을 말을 안 했지만 물밑에서 이야기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어요.